오늘은 박완서의 소설 겨울 나들이 발단 부분 남편이 의붓딸의 초상화를 그리는 모습에서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낀 나아가 겨울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그 극복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흔히 분단소설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많이? 아니, 가끔 얘기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고요. 아무튼 간에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극복을 다루고 있다.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 소설은 두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의 첫 번째 아내를 둔 채 월남한 남편을 둔 나.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가 되겠네요. 의 이야기. 이게 바로 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아들을 잃고 도리질 증세를 갖게 된 할머니의 이야기. 이게 내화가 되겠네요. 이러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지닌 인물들이며 이러한 상처는 두 인물 사이의 정서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을, 그렇지, 따뜻한 인간애를 발견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도리지를 통해서겠죠. 됐습니까? 자, 이는 곧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작가의 처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가 나오네요. 그렇죠? 1인칭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내용,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기분이 좋아지기 전에 이 온천물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작 이런 주접스러운 생각부터 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나가 서술자임과 동시에 내면의 독백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접스럽다 라고 하는 것은 몹시 볼품이 없거나 어수선한 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온천에 왔어. 정확하게는 온천장에 와서 온천물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라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걸 보면 상당히 까탈스러운 성격이 아닌가. 또 지금 이게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닌 거야. 이건 뭔가 약간 꼬였어. 그죠? 이류 여관 특실의 이류니까 아주 고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공간적 배경이고요. 평범한 타일 옥조에 달린 냉수, 온수 두 개의 수도꼭지와 샤워는 어느 허름한 목욕탕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수도꼭지. 이 빨간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수도꼭지면 온수입니까? 냉수입니까?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쏟아지는 더운 물이 수돗물 데운 게 아니고 땅에서 솟은 진짜 온천물이란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다. 그거 따져가면 왜 와? 그냥 오지를 말지.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것조차 의심하는 모습을 통해 현재 나의 심리가 약간 꼬였다, 비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꼭 온천물에 몸을 담가야 할 만큼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병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잘 낫지 않는 병을 얘기합니다. 또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대로의 온천물의 효가 따위는 믿어본 적도 없지만은 그런 트집, 어떤 트집, 온천물이 진짜일까 가짜일까라고 하는 트집이라도 잡아 나를 더욱더 뭐하게 만들고 싶어? 처량하게 만들고 싶대. 이것도 무슨 자학적 마인드?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온천에 와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꼬여서 온 거예요. 처음부터 재미있으려고 시작한 여행은 아니었다. 무엇인가 어긋난 데서, 그렇지, 뭔가 좀 꼬였다 싶었어. 그래, 이게 문제구만. 이게 그죠? 뭔가 어긋나서 시작된 여행이고 끝내 어긋나 마지막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라.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되라 뭐 이런 거겠네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될 대로 되라. 일종의 자포자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자 여기서부터는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온천에 오게 된 내지는 온천 여행을 오게 된 동기 내지는 계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꽤 개성이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 한마디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어 그런대로 알려지고 평가도 받고 있는 중년 화가인 남편은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뜰리에에 묵는 일이 많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은 화가네요. 화가기는 화가지만 조금 글쎄 중심에 있는 화가라기보다는 화단의 중심에 있기보다는 약간 변두리 쪽에 있는 하지만 나름의 인정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뜰리에 묵는 일이 많았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어떤 사건의 계기를 만들어줘서 독자로 하여금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걸 우리는 개연성이라고 한다.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 한편 나의 걱정과 정성으로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고 하는 정도였다.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고이를 좀 사가지고 아뜰레에 들렸다. 출가 시집간 딸이 와 있었다. 뭐 이 정도는 뭐 부담 없지. 그런데 뒤에 슬라이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딸이 내가 낳은 딸이 아니라 남편이 이북에 두고 온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일종의 의붓딸이죠. 남편은 출가한 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뭐 이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특별한 거라고. 그런데 극도로 단순화, 동화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의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야. 왜? 남편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어지간히 꽤 놀랐다. 그리고 그 인물화는 남편의 기존의 화풍 어떤 화풍인데 단순화되어 있고 동화화된 풍경이나 동물을 그리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고도 섬세하고도 생생한 어떤 그림이야.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이러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의 종래 화풍과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나가 남편과 딸 사이를 질투하게 되는 근거가 되며 이것이 엄청나게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어떤 당혹감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고 나는 울컥 혐오감부터 느꼈다. 한마디로 불쾌함과 질투다 라고 보면 돼요. 혼까지 올마붙은 영정을 보는 느낌이었다. 이때 영정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얘기한다면 이 남편이 그린 딸의 그림이 매우 사실적이며 유쾌하지 못했다.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분위기였다.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에 그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으나 슬러시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은 나 그림을 두고 남편과 딸이 만족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거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비밀스러운 무엇이 무언데
라고 했더니 딸을 보면서 남편이 북에 두고 온 전처를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다.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나는 왜인지 모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밀려난 것처럼 느껴졌다. 한마디로 세 사람 사이에서 나만 소외된 듯한 느낌을 갖는 그런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졌다. 출가해서 3년째 갓돌진한 처제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이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자, 이때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딸에 대한 인상이죠. 한창 때구나 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 띵용. 그래, 나 깨달았어. 무엇을 깨달았어? 그렇지, 꼭 저맘때였겠구나. 무엇이 이렇게 돼야죠, 그죠? 자, 어떤 깨달음이라는 건 전처를 생각하고 있다는 깨달음인데 그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전처와 남편이 헤어질 때가 딸과 비슷한 나이대였다는 거야. 이것이 딱 떠오르는 순간, 아, 남편이 전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어떻게 여태까지 내가 버텨왔는데 뭐 이런 거죠. 남편이 난리통의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의 딸만한 나이대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이때 나는 서술자고요. 판단 근거예요.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첫 번째 아내와 이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결국은 남편은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은 엄마를 닮는 법이다. 이러면서 딸에 대한 질투가 자연스럽게 누구로 넘어가? 엄마. 한마디로 남편의 전처로 대상이 옮겨지고 있어요.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나는 질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 아래에 있지만 지금 남편에서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고 있는데 슬러시. 그 여자는 지금 남편의 가슴 속에서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되어 있겠구나. 왜? 추억, 기억 속이니까. 십자, 무엇이 질투가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한마디로 질투의 감정이 솟구쳐 올라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나가 겨울 나들이를 나서는 계기가 되고요. 늙어가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남편의 기억 속에 있을 전처의 젊은 모습을 대비시킴으로써 남편의 전처에 대한 질투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질투를 위해선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휘어잡을 수 없지. 왜? 남편의 전처가 지금 북에 있으니까.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건 그 여간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왜? 질투심이 나긴 하는데 질투심을 발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점잖게 군다는 것이 그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지껏 산 게 온통 뭐한 것처럼, 그렇지, 헛산 것 같은 느낌이야. 한마디로 허탈감이야. 이 허탈감 속에서 내가 미쳐 날뛴다. 그래서 나는 떠날래. 겨울여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건만 이북에 노부모와 아내를 남겨두고 어린 딸 하나만 얻고 내려온 빈털터리, 남편 얘기군요. 게다가 나이는 나보다 12살이면 한갑지 않네. 더 많고 직업도 불안정한 무명화가를 불쌍해하다가 그만 사랑하게 돼서 결혼까지 하고 호라비와 어미 없는 어린 것에 궁기를 닦아내고, 궁기라고 하는 그냥 궁한 기색, 가난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온 것
한마디로 남편과 내가 만나고 살아온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큰어탕을 친 것처럼 억울하게 느껴졌다. 소가 산 것 같은 헛산 것 같은 기분을 씹으면 씹으면 씹을수록 고약해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왜? 배신감 때문에. 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어디가 아프냐고 남편과 딸이 근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나는 속상하는 일이 있는데 어디로든 훨훨 혼자 여행이나 떠나고 싶다고 했다. 참나. 하필 이 겨울에 혼자서 여행을. 자, 결국 이 겨울이라는 것은 계절적 배경일 거고요. 남편이 놀라다 못해 신기했다. 요 며칠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문득 아뜰리에의 창을 통해 해골 같은, 잠깐 가로수면 가로수지 왜 해골 같은 가로수야? 왜 얼어붙은 보도야? 자, 이거는 분명히 황량한 어떤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해골 같다는 건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어떤 쓸쓸한 분위기죠. 얼어붙었다는 것은 황량하다는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배경에 대한 묘사가 딱 느낌이 어때요? 그렇죠. 인물, 나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조응은 매치가 되다 뭐 이런 거예요. 일치하다. 나는 이런 을신년스러운 한마디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는 도시 겨울 풍경에 느닷없이 감동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냥 투정해본 여행소리가 비로소 현실감을 갖고 다가왔다. 당장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왜? 그건 바로 뭐야? 이 도시의 겨울 풍경이 나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거든. 서울을 떠나보고 싶다거나 남편 곁을 떠나보고 싶다거나 하는 일보다는 여지껏 악착같이 집착했던 내가 이룩한 생활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훨훨 자유롭고 싶었다. 여지껏 산 게 말짱 헛것이라는 진실을 가르쳐준 게 바깥이 황량한 겨울 날씨였던 것처럼 한마디로 허무감과 허탈감이라고 하는 심리네요. 나는 무턱대고 어느 먼 곳의 겨울 풍경에 그리움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떠났어. 나 떠날래. 자, 나는 남편과 딸이 의아해하건 놀라워하건 상관않고 당장 떠나겠다고 보챘다. 떠나면 되지. 애야, 뭐 또 보채. 당신이 히스테리를 부릴 때가 있으니 원. 히스테리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약간의 감정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남편은 그 정도로 날 이해하고 제법 두둑한 여비도 주면서 겨울이니 아하, 남편이 온천장 가라고 권했구나. 그래서 여행의 목적지를 온양에 있는 온천장으로 온 거군요. 소중하게 움켜쥐었던 보물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가정이죠. 나의 소중한 가정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소중했던 것만큼이나 정남이가 떨어지면서 우선 내던져보고 싶은 심리로 나는 남편의 곁을 떠났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 발단 부분을 잠깐 살폈어요. 발단 부분은 결국 두 개죠. 온천장에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온천장까지 오게 된 계기를 역순행적 구성으로 과거 회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 나가 겨울 여행을 뜬금없이 왜 결심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가 산 것 같은 헛산 것 같은 기분을 씹을수록 고약해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고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해요. 즉 한마디로 말이야 남편과 딸, 그 다음에 남편과 전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습니까? 바깥의 황량한 겨울 날씨 때문에 또 여행을 떠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일상을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예정에 없던 여행을 결심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구성 방식이에요. 자, 이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현재 나는 온천물에 물을 담그고 기분이 좋아하기 전에 이 온천물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생각부터 했다라고 하는, 자, 이류 여관 특실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당장 떠나겠다라고 보챘어요. 이 작품은 서울에서 온양으로 와요. 온양 왔다가 거기서 여인숙까지 들렸다가 서울로 들어가는 이런 여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지에서 나와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거. 자, 이거 전체 줄거리의 핵심 정리 부분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걸 회기형 여로소설이라고 한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완서의 겨울 나들이 발단 부분, 남편이 의붓딸의 초상화를 그리는 모습에서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낀 서술자, 나아가 겨울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